지금 이제 투마일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클라우드 솔루션을 이제 판매하고 그리고 고객한테 그 컨설팅과 교육을 제공한 지가 이제 한 5년 정도가 됐고요. 저는 이제 투마일스의 대표로 있는 윤혜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클라우드 아키텍트와 마케팅 매니저로 근무를 했었었고요. 그 이전에는 이제 게임사 아마 블리자드라고 아마 스타크래프트나 뭐 배틀넷 들어보신 분도 있으실 건데, 예, 블리자드에서 한 4년 정도, 그리고 야후 코리아, 지금 한국에서는 이제 철수를 했지만은 야후 코리아에서 이제 엔지니어로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최근에는 이제 그 대기업 고객분들이랑 그다음에 스타트업이나 이런 클라우드 관련된 교육 그리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관련된 교육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올해는 이제 SK텔레콤 엔지니어 그룹이랑 그다음에 KT 영업 컨설팅 하시는 분들에 대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강의들을 이제 투마일스에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저희가 또 온라인 솔루션 그 LMS랑 아이스프링 런이라고 하는 이러닝 제작 툴도 저희가 또 같이 세일즈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요즘 필요한 최신 IT 기술에 대해서 만약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시면은 예, 저 본 세션 끝나고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웨비나를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은 2023년 뭐 그리고 앞으로 어, 회사에서 혹은 그 개인으로 업무를 하시면서 업무 역량 중에서 어떤 부분들이 또 많이 필요한지 그 트렌드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는 액티브 러닝과 마이크로 러닝 그리고 몰입형 학습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스프링 스윗과 런을 활용을 해서 이런 액티브 러닝과 마이크로 러닝 그리고 몰입형 학습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 그렇게 구현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기업 활용 사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이러닝 트렌드가 되겠네요. 자, 우리가 보시게 되면은 글로벌 교육 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를 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2023년 3년 정도가 되면은 그죠? 내년쯤 되면은 요 사이가 되겠네요. 그죠? 요 사이 2023년 정도가 되면 한 7 트릴리언 정도의 사이즈로 예, 이게 단위가 트릴리언입니다. 예, 빌리언의 1000배니까 얼마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되면 7천조가 되겠죠. 그죠? 7천조. 지금 7천조 달러니까 환율 계산하게 되면 거의 1경 가까이 시장이 형성이 되고 있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에듀테크 관련된 시장은 보시게 되면 전체 교육 시장에서 2023년 내년 기준으로 한 3% 정도 바라보고 있거든요. 3%에서 2025년까지 가도 4.3%까지 밖에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게 어, 아직까지 이렇게 그 이러닝이 많이 적용이 되고 그 코로나19 이후에 그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시장 자체가 커진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까지 전체 교육 시장에 비하면은 10%도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고 전반적으로 그죠? 이 시장 자체가 굉장히 커질 수 있다. 앞으로도 굉장히 커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이 이러닝 시장에서 특히나 에듀테크 부분에서는 굉장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2025년에 그 우리가 회사 생활을 하거나 혹은 개인적으로 업무를 하시면서 업무 역량이 어떻게 필요할까? 그죠? 2025년에 앞으로 직장 생활을 하면서 혹은 개인으로 프리랜서나 사업을 하시면서 필요한 업무 역량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 조금 버퍼링 때문에 화면을 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월드 이코노믹 포럼이라고 해서 세계 경제 포럼에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2025년쯤 되면은 사람들한테 어떤 기술이 필요하냐? 제일 첫 번째로 필요한 기술이 뭐냐면은 analytical thinking. 그죠? 논리적인 생각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이노베이션. 이게 첫 번째 필요한 업무 역량이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오늘 제가 좀 다루려고 하는 내용이 바로 액티브 러닝과 그리고 러닝 스트래티지예요. 러닝 스트래티지. 제가 많은 기업들을 이제 컨설팅을 하면서 뭐 4차 산업혁명 이후에 AI나 빅데이터나 그다음에 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사물 인터넷, 블록체인 이런 강의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클라우드 포함해서요. 너무나 빨리 바뀌고 그리고 배워야 되는 그 학습량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도대체 어떤 것부터 배워야 되는지를 굉장히 많이 물으세요.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지금 이걸 시작을 해도 따라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질문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렇게 컨설팅 할 때, 교육을 할 때 제일 첫 번째 말씀드리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액티브 러닝이랑 러닝 스트래티지를 나름 전략을 짜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려요. 이 부분 이제 뒤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너무나 빨리 바뀌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기술이 핵심 기술이 되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현업에 적용하기에 가장 필요한 기술인지를 매칭을 시켜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많은 것들을 다 공부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배움의 전략이 굉장히 필요하고 능동적인 학습 전략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 이제 3번, 4번은 이제 문제 해결 능력이랑 뭐 크리티컬 싱킹, 그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격적으로 좀 알아볼 게 바로 두 번째 있는 액티브 러닝에 대한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코로나19 이후에 이 이러닝 환경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그죠? 그래서 리모트로 근무하는, 재택 근무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잖아요. 이거랑 그 이러닝 트렌드랑 뭐가 어 연결이 될 건가 보시게 되면 이제 하이브리드 형태의, 제가 쓰면요. 하이브리드 러닝이 굉장히 지금 계속 떠오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온라인에서 교육받던 것과 오프라인에서 교육받는 것들이 병행을 해서 계속해서 직무 역량이 강화돼야 되고, 학생들도 마찬가지. 교실에서 수업을 받는 것도 있고 온라인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 두 개가 믹스가 된 형태로 지금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궁극에는 이렇게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교육을 받는 것들이 실제 현장에서 쓰일 수 있는 형태로 뭔가 손에 잡히는 형태의 교육으로 오지 않고 그냥 이론이나 개념 정도의 전달하는 강의 형태는 이제 점점점 사라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중요한 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정말 가속화가 됐는데 이거는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들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도 있고, 과연 DT를 내가 회사 차원에서 개인 차원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요즘 뭐 패스트 캠퍼스 같은 그런 온라인 사이트, 특히나 이제 코딩 같은 거는 뭐 코드 스테이츠나 스파르타 코딩이나 굉장히 많은 그런 학습 사이트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이 무엇을 의미를 하냐면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IT 기술들을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어떤 장 강의를 제공을 해 주기 때문에 이제 그런 사이트들이 커졌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정의를 내리는 게 되게 중요한 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도 우리가 학교나 회사에서 적용을 할 때 거의 70%가 실패하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도 성공하는 확률이 30%라고 보통 보거든요. 30%. 30%의 성공 확률을 가지고 DT를 하게 되는데,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분명한 KPI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거든요. 예. 많은 기업들은 이제 DT 세미나와 교육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 다들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뭔가 분석을 해서 인공지능이랑 이렇게 접목을 시켜야 된다고 많이들 얘기를 하세요. 근데 그렇게 해서 결국은 무엇을 바꿀 거고 어떤 부분에서 변화를 가져올 거냐에 대한 분명한 KPI가 없는 거예요. 목표 수준이. 그것 때문에 또 많이 실패하기도 하거든요. 이거는 교육도 마찬가지거든요. 학생들한테 온라인으로 뭔가 뭐 LMS 기반으로, 그다음에
메타버스 환경에서 뭔가 수업을 했을 때 분명한 KPI가 없이 그냥 그런 것만 도입을 해 가지고 실패하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변화 이후에 분명하게 변화도 파악을 해야겠지만 그 변화를 적용할 때 그죠? 적용할 때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해야지만 이런 트렌드를 공부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형태로 교육이 제공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오토메이션이죠. 자동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오토메이션 관련해 가지고 뭐 많이 나오는 용어가 시민 개발자, 시티즌 디벨로퍼. 그죠? 이제는 산업이 IT를 기반으로 많이 바뀌다 보니까 직무 역량 중에서도 IT의 가장 기본적인 기술이 필요하다. 예전에는 이제 오피스 업무를 보게 되면 우리가 워드나 파워포인트, 엑셀 위주로 업무를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기본적인 코딩까지도 하셨으면 하는 게 기업들의 바람인데 자 근데 갑자기 그 예를 들어서 문과 출신의 어 분들이 이과생들이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코딩까지 해야 돼 굳이?"라고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나온 게 사실은 이 부분이에요. 오토메이션을 내가 코딩을 하지 않아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툴들 그런 형태로 교육도 바뀌어가고 있고 직무 교육도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거. 그 뒤에도 한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저런 자동화를 가장 가속화시켜 주는 많은 서비스 중에 오토메이션 프로세스 그 로보틱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이라고 해서 그죠?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죠. 그죠? 예. 그래서 RPA라고 보통 앞자를 따서 RPA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RPA가 도입이 되면 과연 산업 현장이나 회사에서 혹은 학교 내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바뀌어갈까를 한번 생각을 해 보면 2025년 정도까지 가면 사람이 하는 많은 업무들이 인제 줄어들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실제는 여기 머신이라고 하지만 이게 프로그램이죠. 그죠? 인공지능 기반의 프로그램이 되겠죠. 예 이런 것들이 점점점점 업무 영역을 넓혀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가 단순하게 반복하는 작업들은 이제는 이런 자동화된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많이 덜어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나 보면은 인제 뭐 UiPath나 오토메이션 애니웨어나 파워 오토메이트 요거는 MS에서 만든 제품입니다. MS에서 만든. 이런 제품들을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간단해요. 뭐 이메일을 수신을 했을 때 첨부 파일은 내가 자동으로 뭐 구글 드라이브에 복사해 놓고 혹은 원드라이브에다 복사를 해 놓고 이런 많은 작업들을 그냥 논리 흐름만 내가 설정을 하게 되면 원하는 작업을 코딩 한 줄 없이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러한 그 업무를 자동화하는 툴에 대한 교육도 앞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된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앞으로 인제 진짜 내년이 곧 뭐 한 달, 두 달 뒤에 2023 년이니까 한 2년 정도만 지나면 그죠? 2년 정도만 지나면 전 세계적으로 평균적으로 대부분의 인플로이 그죠? 직원분들, 회사 다니는 분들 혹은 뭐 프리랜서 분들의 지금 현재 잘 쓰고 있는 기술의 예 사용 그 역량이 50%가 업데이트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걸 인제 영어로 인제 리스킬링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내가 잘 쓰고 있는 기술들이 있는데 앞으로 한 3년 정도 지나면 그중에 50%는 이제 옛날 기술이 되기 때문에 나의 역량 자체가 경쟁력이 떨어질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해서 새롭게 직무 재교육을 해야 되는 것들이 주기적으로 인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인제 기업과 학교나 그죠? 많은 기관들이 준비를 해야 되고 어떻게 빠르 그르 어떻게 그렇게 빨리 변화되는 기술들을 그죠? 단기간에 콘텐츠도 소싱을 해 줘야 되고 그리고 그 구성원들한테도 전달을 해서 교육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런 작업들이 이제 모든 기관에 인제 숙제처럼 떠오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많은 자료들을 이렇게 살펴보다가 그 각각의 공통점을 좀 요약을 하면 '뭘로 줄일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앞서 그 첫 번째 액티브 러닝은 말씀을 드렸죠. 그죠? 액티브 러닝은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두 번째 꼭지로 뭐를 잡았냐면은 마이크로 러닝을 잡았어요. 뭐 지금 나와 있는 용어들을 뭐 자주 보신 분들도 있고 생소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다음에 하나는 몰입형 학습입니다. 영어로는 immersive learning이라고 해서 예 학습을 할 때 단시간에 굉장히 집중해 가지고 콘텐츠를 공부하고 학습할 수 있는 형태. 그래서 세 가지 2023 년이 되면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좀 관심 있게 가져야 되는 키워드가 액티브 러닝 그리고 마이크로 러닝 그리고 몰입형 학습 이 세 가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인제 액티브 러닝에 대해서 한번 보면은 액티브 러닝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인제 패시브 러닝의 반대겠죠. 기존에 인제 학교에서 그죠? 예 인제 반대는 인제 패시브겠죠, 패시브. 예 패시브 러닝이 될 거예요, 패시브 러닝. 그래서 기존에 학교에서 우리가 혹은 강의장에서 수업을 받던 방식에서 나와 그죠? 반대되는 개념이 액티브 러닝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교수자가 뭔가 수강자한테 학습자한테 강의를 하는 일방적으로 원웨이 형태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학습자도 질문을 하고 그리고 학습자끼리도 질문을 하면서 같이 이 학습을 진행해 나가는 방식이 사실은 액티브 러닝이잖아요. 그래서 뭐 요거는 밑에 어떤 교수님이 논문에서 여기 했다는 거니까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자 그러면 뭐 액티브 러닝을 우리가 오프라인 환경에서 우리가 적용한 것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옛날에 뭐 회사나 학교에서 워크숍이나 혹은 회의를 할 때 포스트잇 붙여 가지고 했던 많은 것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액티브 러닝의 하나의 방식이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굳이 지금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생략을 하고요. 그럼 앞으로 액티브 러닝은 어떤 형태로 발전할 거냐? 예. 앞으로 액티브 러닝은 메타버스에서 발전할 거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보는 화면은 게더타운 내에 이제 저희 투마일스 그 오피스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투마일스 오피스 모습인데 이 게더타운에서 만약에 내가 세미나를 한다거나 혹은 팀원분들이랑 같이 회의를 할 때 요 캐릭터 지금 화면에 보시는 요 캐릭터를 여기로 이동을 하게 되면 여기서 화이트보드를 화면에서 바로 쓸 수가 있어요. 예전 같으면 뭐 화이트보드 띄우고 그다음에 포스트잇 띄우고 서로서로 커뮤니케이션 하려면은 뭔가 번거롭잖아요, 오프라인에서는. 포스트잇도 사야 되고 화이트보드도 사야 되고. 근데 메타버스는 그냥 웹 브라우저만 있으면 언제든지 접속을 해서 그죠? 한 사람은 집에 있고 한 사람은 뭐 사무실에 있고 혹은 수업을 한다고 한 사람은 교수님은 뭐 학교에 있고 학생들은 집에서 언제든지 접속해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런 형태의 그 학습이 액티브 러닝이 메타버스에서는 진행이 될 거고 지금 게더타운 같은 경우는 사실은 게더타운은 2D예요. 그죠? 2차원 평면에서 보통 펼쳐지겠지만 뒤에 제가 또 임머시브 러닝에서 보여드리겠지만 앞으로 액티브 러닝도 2D에서 예 3D 형태로 이제 넘어가는 아직까지 완전히 뭐 대중화되어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디바이스 가격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하지만 트렌드 자체는 2D에서 3D 형태로 넘어가는 메타버스에서 업무 환경과 학습이 일어날 거다. 그죠? 3 차원으로 그렇게 확대될 거라고 우리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액티브 러닝을 하면서 또 같이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오프 더 쉘프라고 해서 기성품화되어 있는 이런 교육 과정들 있죠. 예전에 인제 온라인 교육 시장이 크게 성장한 글로벌하게 성장하게 된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인제 뭐 유데미나 그다음에 코세라 같은 사이트들이 있었죠. 한국에는 뭐가 있을까요? 한국에는 네. K무크라고 하는 온라인에서 무료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무크 사이트들이 많이 생기나면서 사람들이 어떤 것들을 경험을 했냐면은 '온라인에 내가 공부하고 싶은 내용들이 무료로 제공이 되는구나. 그리고
예전에 내가 지금 배웠던 것들은 뭐 예를 들어서 IT에 대한 거지만 점점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약간 소프트 스킬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커뮤니케이션 관련된 스킬도 좀 배워야 되고 IT 하는 직군이지만은 어 마케팅 쪽 관련된 업무를 좀 이해를 하려면 마케팅 지식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고객 그 센터 쪽이랑 그 CS 쪽이랑 협업을 하다 보니까 고객을 응대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점점 업무의 그 스코프 자체가 계속해서 확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무크와 같은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학습 콘텐츠들이 마치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라이브러리에 하나의 강의들이 이렇게 책처럼 이렇게 꽂혀 있는 것처럼 온라인상에 예, 강의들이 미리 만들어져 있고 내가 필요한 교육을 언제든지 받을 수 있는 형태 그리고 이게 평생 교육 형태로 이제 점점 예, 이러닝 트렌드도 발전되고 있고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솔루션 회사들도 처음에는 한쪽에 특화된 영역에서 시작을 하다가 점점점 업무 영역을 넓혀 가는 것들을 아마 보시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클래스 101도 예전에는 어떻게 시작했어요? 클래스 101이라고 하는 사이트 아마 들어보셨을 건데 취미 생활을 할 수 있는 강의를 만들었죠. 그죠? 클래스 101. 제가 화면은 따로 준비는 안 했지만은 클래스 101 같은 경우에 처음에는 이제 취미 위주의 그 클래스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회원들이 늘고 하다 보니까 결국 어학적으로 확대하고 그다음에 지금은 비즈니스 교육까지 계속 확대가 되고 있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액티브 러닝이라고 하면은 사실 그 자체 의미를 하게 되면 학습자도 서로 커뮤니케이션하고 온라인에서 혹은 오프라인에서 좀 더 능동적으로 교육에 참여하는 거겠지만 실제로 그렇게 참여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은 어 매테리얼이죠. 그죠? 그 참여하기 위한 어떤 콘텐츠들은 온라인상에서 우리가 또 계속해서 제공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요런 형태의 무크 같은 것도 점점점 확대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는 마이크로 러닝인데요. 마이크로 러닝은 말 그대로 마이크로가 작은 거잖아요. 그죠? 작은 거. 굉장히 작은 거고 아주 작은이라는 뜻과 러닝이 합쳐졌어요. 그래서 아주 작은 형태로 학습을 한다. 왜 인제 마이크로 러닝이 계속 요즘 주목을 받냐면은 뭐 MZ 세대 그리고 MZ 세대의 뒤를 잇는 알파 세대 얘네들이 보면 2000 한 10년 이후에 태어난 친구들 알파 세대라고 다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번에 DBR에서 나왔지만은 그래서 알파 세대나 그 MZ 세대 같은 경우는 사실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학습하는 형태를 보면은 장기간 집중하기보다는 단기간 집중하는 거에 익숙하고 온라인 그리고 스마트 디바이스에 익숙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처럼 온라인 강의를 뭐 30분, 50분짜리 강의를 듣는 게 아니라 2분짜리, 3분짜리 짧은 동영상의 하나의 주제를 담고 있는 거죠. 한두 가지 주제를 2에서 한 7분 정도를 굉장히 짧게 그리고 교실에서만 수업 듣는 게 아니라 뭐 이동하면서 밥 먹으면서 그다음에 뭐 자기만의 방에서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는 형태를 선호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육의 주 소비층이 그쪽으로 인제 가다 보니까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만들 때도 예전처럼 길게 긴 호흡으로 한 20 분, 30 분짜리 강의 콘텐츠를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의 강의를 만들어도 2 분짜리를 차라리 5 개, 주제는 동일하겠지만 그런 식으로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크로 러닝은 뭐 왜 이렇게 또 주목을 받냐? 요즘 이걸 그 MZ나 알파 세대에 때문에 주목받는 것도 있겠지만은 그죠? 학습을 우리가 할 때 마이크로 러닝을 형태로 짧게 컨텐츠를 만들고 이걸 복습을 자주로 하게 되면 장기 기억으로 갈 수 있는 것들이 늘어난다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학습을 하고 그냥 복습하지 않고 하나의 컨텐츠를 내가 공부를 했다 하면은 한 하루 이상 지나면 그죠? 실질적으로는 학습하고 나서 10분 이상 지나면 망각이 시작이 된다고 하는 망각 이론에서 사실은 마이크로 러닝이 등장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뭐 배웠어요. 근데 내일 그리고 이틀 지나면 대부분 까먹겠죠. 그래서 기억에 남는 게 한 10% 20% 장기 기억으로 남는 것들이 안 될 건데 근데 만약에 이걸 우리가 그죠?
계속해서 자극을 주고 자극을 준다는 거는 복습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앞서 액티브 러닝과 이 마이크로 러닝을 합쳐 가지고 우리가 하게 되면 퀴즈나 그다음에 역할 롤플레이 형태로 학습을 하게 되면은 장기 기억으로 가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즘 이제 LMS 솔루션들이나 이런 온라인 학습을 하기 위한 솔루션들에는 요런 기능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야지만 학습할 때 학생들이 수강하는 비율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학업 이수 비율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마이크로 러닝의 장점을 한번 보시게 되면 짧은 시간 내에 학습할 수 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그리고 리치 미디어라고 해서 뭐 퀴즈나 인터랙티브 대화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장기 기억으로 할 수 있는 어 장치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몰입형 학습인데요. 앞으로 시대가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MZ나 알파 그리고 메타버스 형태로 이제 계속해서 갈 거라고 보면은 기업들은 또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거 하면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팀즈라고는 메신저가 있어요. 그래서 그 팀즈 안에 내가 접속을 할 때 이제는 아바타 형태로 접속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 팀즈에 접속을 할 때 지금 보시면 이 아바타들이 3 차원 캐릭터로 인제 접속을 하잖아요. 그리고 저 손동작 하는 것들이 그 VR 디바이스나 AR 디바이스에 있는 카메라를 통해 가지고 직접 확인이 됩니다. 움직이는 것들이 그대로 보여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줌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가 줌을 통해서 우리가 웨비나를 하고 있는데 줌도 어 메타죠. 페이스북이 이름 바꾼 오큘러스 디바이스랑 같이 협력을 해 가지고 이제 예 회의가 바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이 많아서 핵심적인 것만 좀 보여 드릴게요. 앞서 팀즈처럼 되게 비슷해요. 예. 지금 저분의 모양 손동작 이런 것들이 그대로 아바타가 똑같이 움직이죠. 그죠? 그래서 굉장히 집중해서 몰입해서 서로 커뮤니케이션하고 학습할 수 있는 형태로 이제 예 바뀐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금방 설명드렸던 액티브 러닝, 그다음 임머시브 몰입형 학습, 그다음 뭐가 있었나요 마지막? 마이크로 러닝,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담아낼 수 있을까? 제가 스프링 스윗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아이스프링 같은 경우는 이제 투마일스에서 이제 제품을 저희가 판매도 하고 있지만, 제가 이 제품을 하면서 제일 어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정말 파워포인트 베이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쉽습니다. 저도 사실은 MS에서 파워포인트를 굉장히 많이 썼었고, 그래서 정말 좋은 교육 콘텐츠, 빠르게 만들 수 있는 콘텐츠 제작 툴이 없을까를 찾다가 아이스프링을 찾아서 한국에 파트너까지 됐는데요. 앞서 얘기했던 몰입도를 증가하기 위해서는 퀴즈나 그다음에 인터랙션 같은 것들이 많으면 장기 기억으로 우리가 학습을 유도해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이스프링 스윗 같은 경우는 이제 퀴즈를 14가지 형태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뭐 단답형부터 시작해서 이미지에 체크하는 거, 그다음에 드래그 앤 드롭 형태, 이런 다양한 형태의 퀴즈를 통해서 학습 몰입도를 증가시킬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상황에 맞게끔 상황극을 만드실 수가 있으세요. 롤플레이가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돼?"라고 질문을 하게 되면 다른 캐릭터가 그 질문에 맞는 답변을 하는 거죠. 그리고 대화 배경이나 이런 것들을 다 설정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이게 뭐 공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어날 수 있는 대화인지, 학교에서 혹은 사무실에서 각각의 상황에 맞는 배경들을 간단하게 마우스 몇 번 클릭으로 이미지 선택해 가지고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캐릭터 내에도 음성 같은 것들도 쉽게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지만 콘텐츠 소비가 굉장히 빠르죠. 마이크로 러닝을 하려면 2-3 분짜리 영상을 빠르고 많이 만들어야 돼요. 그죠? 자, 그러려면은 이 동영상 편집에 대한 부담을 없애야 되겠죠. 파워포인트 정도만 쓰실 수 있으면 누구나 동영상을 쉽게 편집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아이스프링 스윗에는 이게 동영상 편집 툴이 그냥 들어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어떤 동영상 편집 툴 없이 뭐
화면을 녹화해 가지고요. 그대로 제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화면 전환이나 이런 것들은 다 어 파워포인트에 있는 그 슬라이드 넘어가는 그 효과들을 그대로 쓰실 수가 있고요. 자, 그다음 모바일에서 다 당연히 되겠죠. 그죠? 태블릿, 노트북, 그다음에 스마트폰에서 다 내가 지금 이 컨텐츠에 대해서 모바일에서 30% 학습을 했는데 태블릿으로 왔을 때도 당연히 30% 진도가 나간 상황에서 바로 또 다음 강의를 들을 수 있게끔 언제 어디서나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컨텐츠를 쉽게 만들었다면 그죠? 이걸 우리가 이제 또 학습하시는 분들한테 전달을 해야 되죠. 학습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LMS잖아요. 러닝 매니지먼트 시스템. 그래서 아이스프링에는 그 아이스프링 런이라고 하는 LMS가 있어요. 그래서 쉽게 그 과정별로 통계를 낼 수 있고 그리고 누가 몇 퍼센트를 지금 수강하고 있는지 그리고 진도 지금 듣고 있는 거 몇 개가 있는지 이런 거 쉽게 체크할 수 있는 분석 툴들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그런 새로운 트렌드에 맞게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KPI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 오늘 그 AI 기반의 학습을 어떻게 진행하는지도 설명드리고 싶었지만 시간 관계상 그 부분은 뺐는데요. 대부분의 이 이러닝 관련된 트렌드가 AI나 이런 인공지능을 통해서 학습자가 정말 잘 듣고 있는지 어떻게 하면 더 학습 효율을 높일 건지를 데이터 기반으로 하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기능들을 넣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학습자의 맞는 수준에 맞는 학습 경로죠. 그죠? 학습 경로를 디자인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벨이 1인 사람한테는 거기에 맞는 학습 코스를 만들어 주고 그다음에 레벨이 한 2 정도 되는 학생들한테는 레벨 2에 대한 직무 레벨에 맞게끔 체크를 해서 학습 디자인 자체를 LMS에서 기존에 있는 뭐 강의가 100개가 있다 하면 그것들을 조합을 해서 별도의 학습 코스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줌이나 팀즈 같은 서비스들도 이제 3차원 메타버스 형태로 미팅이 바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이미 아이스프링 런 같은 경우는 예, 같이 그 연결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아이스프링 런에서 줌을 통해서 지금 강의하실 수도 있고 팀즈를 통해서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MS랑 줌이 이제 이런 3차원 기반의 강의 기능들을 그죠? 개발을 해가지고 이제 대중이 쓸 수 있게끔 되면은 아이스프링 런을 통해 가지고도 강의는 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준비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성화되어 있는 강의 형태를 내가 언제든지 가져다가 내가 수업할 수 있어야 돼요. 보면은 아이스프링 런에도 보면은 회사나 학교에서 선생님이나 HR에서 "이 과정은 무조건 들으셔야 됩니다."라고 해서 강제로 이렇게 할당을 해 주는 그런 코스들이 있어요. 그죠? 대부분이 그렇게 해서 인제 진도 체크하고 평가하고 하는데 여기 날리지 베이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런 형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라이브러리처럼 회사가 미리 "아 이거는 들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올려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강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형태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올라가 있는 컨텐츠들이 있을 텐데 저 컨텐츠를 만약에 다 자체 제공이 안 되는 기업이나 기관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아이스프링에서는 코스 라이브러리라고 해서 미리 만들어 놓은 코스들을 또 제공을 합니다. 뭐 유료긴 한데 이런 것들을 내가 필요한 것들을 또 가지고 와서 우리 LMS에서 넣고 예 구 구성원분들한테 할당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기업 활용 사례인데요. 지금 이제 저희 통해 가지고 하고 있는 그 넥슨 같은 경우는 이 학습을 어떤 식으로 많이 하냐게 되면은 유튜브에 그 올라와 있는 강의 콘텐츠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앞서 설명드렸던 아이스프링 런 같은 경우는 기존에 온라인상에 있는 강의 콘텐츠들을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서 간단하게 학습 코스로 만들 수 있는 기능들이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고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셀트리온도 전 세계에 한 30개 정도의 그 지사가 있거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 그런데 각각의 언어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언어가 다른데 그 언어에 맞게끔 사용할 수 있는
텍스트 투 스피치라고 보통 또 얘기하죠. 문자를 쓰게 되면 읽어주는, 그죠? 음성 합성해주는 이런 기능들이 아이스프링 스윗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영어,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부터 시작을 해서 거의 한 30개 언어가 지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각 나라에 맞게끔 컨텐츠는 하나 한국에서 제작을 하고 그 컨텐츠를 소비하는 각 나라별 직원들은 텍스트 투 스피치를 가지고 인공지능이 합성한 음성을 가지고 이렇게 또 수업을 하는 형태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나머지 아마존, MS, 구글도 마찬가지 아이스프링을 통해 가지고요. 직원 교육들에 적용을 하고 있고 하버드 대학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그 컨텐츠는 다 끝났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간단하게 그러면은 화면을 보여면서 제가 어,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아이스프링 같은 경우는 이렇게 화면에 설치를 하시게 되면 기능들이 있어요. 나레이션이라고 해서 내가 오늘 강의를 했던 내용들을 편집을 내 얼굴을 강의하는 제 얼굴을 넣어서 만약에 보여주고 싶다라고 하면은 나레이션 매니지를 통해 가지고 간단하게 화면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게 되면 이제 각각의 슬라이드가 오늘 제가 발표한 슬라이드가 이렇게 있을 거고요. 그래서 첫 번째 이 슬라이드에서 2023 이러닝 트렌드 알아보기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내가 텍스트 투 스피치를 통해 가지고 앞서 얘기했던 다양한 언어가 지원이 됩니다. 굉장히 많이 지원되죠. 그죠? 이 많은 언어를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 밑에 한국어 있죠. 그죠? 그래서 2023 이러닝 트렌드 알아보도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고 인서트 버튼을 누르면 내가 넣고 싶은 슬라이드를 선택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네. 제가 오늘은 데모를 많이 보여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그냥 간단하게 요것만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간단하게 슬라이드를 편집을 하실 수가 있죠. 그죠?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 편집이 된 내용들은 프리뷰를 통해 가지고 실제로 모바일에서는 어떻게 보여지는지 그리고 태블릿에서는 어떻게 보여지는지도 간단하게 우리가 체크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캐릭터들이 있죠. 컨텐츠 라이브러리에 보면은 사람 얼굴 그리고 몸 동작 그리고 배경 이미지 이런 것들은 다 한 64,000개 이상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이미지들이 제공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뭐 구글링 해가지고 이미지 찾은 이제 그런 고민을 필요가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태블릿에서 가로 세로 그다음에 모바일에서 그죠? 가로 세로 어떻게 보여지는지 우리가 쉽게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컨텐츠를 이제 다 만들었다면 그죠? 컨텐츠를 만들었다면은 제가 컨텐츠를 이제 여기 지금 보시는 화면은 아이스프링 런입니다. 저렇게 컨텐츠들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렇게 학습 콘텐츠를 관리를 하게 되는 CRM이죠, 일종의 그죠? 여기에서 이제 프로젝트별로 올려놨어요. 뭐 메타버스와 블록체인의 만남 이런 식으로 각각의 콘텐츠들을 여기에다가 퍼블리싱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강의별로 내가 진도율 같은 것들을 보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진도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 필터를 통해 가지고 뭐 학습자별로 그다음에 어 강의 그 강의를 만드신 교육 그죠? 학생이나 기반이 아니라 교수 기준으로 혹은 부서별로 이렇게 간단하게 내가 소팅을 또 하실 수가 있으세요. 이런 것들이 네, 컨텐츠를 만들기 전에 PPT로 만약에 작업을 하시게 되면은 이거는 그냥 파워포인트 작업하시니까 그냥 파워포인트로 저장을 하시면 돼요. 예. 이거 그냥 그 저장을 하시게 되면 이 자체로 쓰셔도 되고 퍼블리싱을 하시게 되면은 두 가지 형태로 또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냥 여기서 저장한 거는 그냥 그대로 파워포인트랑 그대로 쓰시면 되고 내가 이러닝을
위에서 HTML5나 비디오 MP4 형태로 이 콘텐츠를 변환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 요런 것들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요 교육으로 되어 있는 게 뭐냐면은 앞서 설명드렸던 줌이나 팀즈 같은 것들은 내가 스케줄링을 해 갖고 실시간 교육이잖아요, 줌이나 팀즈 같은 경우는. 그래서 보통은 이런 실시간 교육을 할 때는 이렇게 줌 미팅을 추가하게 되면 미리 제가 등록을 한 줌 계정을 가지고 연결이 돼요. 그러면 학습을 하는 분들한테는 사용자 포탈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거기에 내 일정에 이 줌 미팅이나 팀즈 미팅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 시간에 맞춰 가지고 로그인을 하면 되는 거고, 그다음 요게 인제 사용자 포탈입니다. 사용자 포탈인데 제가 여기서 접속을 해야지 보이실 거예요. 요건 이제 관리자 모드인 거고요. 이제 실제 학습을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네, 실제 학습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내 강의 예. 내가 지금 이수를 해야 되는 내용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 상황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클릭을 하게 되면은 해당 강의로 들어가겠죠. 그죠? 그래서 강의가 지금 1 강, 2강 쭉 있잖아요. 그래서 뭐 1 강 이런 식으로 바로 학습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네. 뭐 속도 조절하시고, 네. 자, 요런 식으로 하실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내 교육에 들어가게 되면 캘린더가 있어요. 달력이 보여지고, 만약에 선생님이나 HR에서 온라인 교육을 만약에 보냈어요. 그러면은 해당 그 시간대를 클릭하시고 go to training을 하게 되고, 만약에 이제 줌이나 팀즈의 그 회의 진행자가 이걸 시작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예, 접속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접속을 해서 강의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자기가 내가 옛날에 뭘 배웠는지 내가 궁금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내가 이때까지 학습한 내용을 보고 싶다 하면은 시험 친 거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패스했는지, 그리고 시험을 치게 되면 시험에 대한 합격인지 불합격인지 이런 것들도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은 데이터가 관리가 되고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사실 뭐 이 아이스프링에 대한 기능들을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싶기도 한데요. 오늘은 이러닝 트렌드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만약에 이 아이스프링에 대해서 기능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별도로 그 지금 채팅창이나 혹은 저희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별도로 1 시간 정도 혹은 2 시간 정도의 세션을 무료로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기능 설명이 좀 더 상세하게 필요하신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편한 시간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화면을 좀 켜고 질문 주시면 제가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기능이나 뭐 이러닝에 대해서 혹은 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면은 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시는 동안에 네, 그 저희 설문조사 링크가 있거든요. 설문조사 링크를 좀 해 주시면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해 주시면 저희가 또 스타벅스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요 링크는 제가 제 화면에 보여드리 공유를 할게요. 그래서 지금 채팅창에도 저희가 설문조사 링크를 해 놨는데, 네. 혹시 그 이러닝 트렌드나 아이스프링이나 이런 제품에 대해서 혹시 궁금하신 부분이 있을까요? 아, 이런 것들도 혹시 가능하나, 이런 거 기존에 뭐 스콤 형태로 썼던 것들을 그 아이스프링에서도 스콤 형태로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이스프링 스윗을 가지고 컨텐츠를 제작하시고 기존에 또 LMS를 사용하고 있으시면 거기에다가 업로드 하셔 가지고 사용하시는 것들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제일 제가 추천드리는 건 많은 기능들 중에 어 마이크로 러닝 관점에서 저희도 이제 강의를 만들다가 보니까 2분 3 분짜리 강의를 굉장히 이제 짧게 짧게 금방금방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지금 제 얼굴 나오는 것처럼 파워포인트 띄워 놓고
제 얼굴을 우측 하단에다가 두고 그 다음에 수정 편집은 그냥 앞서 얘기했던 아이스프링에서 하면 한 20분이면 그래도 굉장히 퀄리티 있는 동영상 강의들을 만드실 수가 있거든요. 네, 시나리오 짜고 컨텐츠 만드는 거는 파워포인트에 있는 많은 또 아이콘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게 되면은 애니메이션 기능이나 사용을 하시게 되면은 네, 생각보다 고퀄의 온라인 콘텐츠를 만드실 수가 있으세요. 자, 혹시 질문 없으실까요? 제가 오늘 마음이 급하기도 하지만은 또 너무 길어지면 또 부담되실까 봐 굉장히 빨리 얘기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트렌드를 보게 되면 어 액티브 러닝 관점에서는 정말 이제 메타버스가 아직은 막 뭐 제페토나 어 이런 게더타운 형태로 조금씩 쓰여지고 한두 번 하다 보면 또 다시 줌을 하는 게 편하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시간이 조금 지나고 더 어린 세대들이 올라오면은 그 친구들은 오히려 어 마인크래프트나 이런 로블록스, 제페토 같은 3차원 공간을 훨씬 더 좋아하고 거기에서 공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들을 좋아하더라고요. 아, 예. 그 아이스프링 스윗 같은 경우는 질문 주셨는데요. 아이스프링 스윗 같은 경우는 별도로 제공되는 솔루션이에요. 그래서 설치를 하시게 되면 파워포인트에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플러그인 형태로 이제 설치가 되거든요. 그래서 걔를 통해 가지고 온라인 강의를 굉장히 쉽게 만드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요 강의 끝나면 아이스프링 그 데모를 만들어 놓은 사이트가 있거든요. 한번 가 보시게 되면은 거기에 올라와 있는 콘텐츠들은 다 아이스프링을 가지고 만드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데모 관련돼서 네,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품을 제작하는 방법, 그리고 제작된 컨텐츠를 어떻게 업로드하고 학습 관리하게 되는지 전반적인 데모가 있으니까요. 그거는 제가 메일로 따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일 주소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혹시 또 메일 주소 남겨주시면은 채팅창에 메일 남겨주시면 개별 메시지로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 하게 되면 다음에는 요렇게 뭐 제품에 대한 이야기도 이야기지만 저희가 외부에서 저희가 많이 강의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런 주제로도 한번 또 초대를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가 되는 대로 계속 새로운 강의들은 저희가 계속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강의들을 통해 가지고 아, 세상이 이렇게 빨리 바뀌는구나. 그죠? 그래서 궁금하시잖아요. 뭐 AI나 머신 러닝, 그다음에 자율주행 이런 것들 과연 어디까지 내가 공부를 해야 되고 거기에 내가 현업에 혹은 업무에 도움이 되나? 그런 걸 알면 그런 건 고민들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자율주행체 뭐 내가 만들 것도 아닌데 내가 어디까지 알아야 되나? 근데 제일 아까 손에 잡히게 우리가 어 배우셨으면 하는 게 RPA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RPA 관련돼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하는 작업들 주로 엑셀이나 파워포인트나 검색 되게 많이 쓰는 세 가지 툴들이잖아요. 웹브라우저에서 검색하고 엑셀로 뭔가 작업하고 파워포인트로 콘텐츠 만들고 이런 것들 어떻게 보면 좀 자동화할 수 있을까? 손 안 대고 매일매일 하는 반복적인 거 그런 것들을 줄일 수 있는 것들도 한번 설문지에다가 그런 것들도 듣고 싶으신 부분들이 있으면은 알려주시게 되면은 한번 같이 또 준비하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설명드리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또 질문 없으시면요.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저희 투마일스 쪽에다가 뭐 인포 골뱅이 투마일스.co.kr 여기 세일즈로 해놨죠, 그죠? 세일즈 골뱅이 투마일스.co.kr로 문의 주시면 제품 관련돼서 웨비나를 따로 별도로 진행을 하거나 데모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시간 동안 정말 긴 시간 수고해 주셨고요. 오늘
공교롭게도 다 참석하셨기 때문에 그죠? 10명이 안 됐기 때문에 예 참석하신 분들한테는 다 예 스타벅스 쿠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모르니까요. 이메일 주소 저희가 이 아이디가 그 아이디만 있어 가지고 이메일 주소하고 매칭해 가지고 저희 보내 드려야 되니까요. 예. 꼭 한번 이메일 주소만 한번 앞자리를 그러니까 아이디만 좀 알려 주시면 뒤에 거는 저희가 찾아 가지고 예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긴 시간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다음에 또 다르게 준비해서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